야 미안한데 내가 이거 나중에 고소당할 수도 있으니까 너가 결제해. 사실 그거 변호사들이 하는 얘기지 그거 실제로 불가능하잖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A파트의 용승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술 마신 다음에 성관계 했는데 준강간으로 고소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혹은 고소당했을 때 내가 혐의를 쉽게 벗기 위해서는 어떤 증거 자료들을 미리미리 갖고 있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음주 후에 성관계를 갖고 그런 다음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준강간으로 고소당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정말 꽃뱀이야 라고 하면서 비난할 수만도 없는 게, 이거 고소를 한 여성 입장에서는 실제로 다음날에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어떻게 성관계를 하게 된 거지? 잘 모르기 때문에 고소를 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기도 어려운데, 또 고소를 당한 남성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무혐의 받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시간도 들이고 비용도 들여서 노력을 했는데 무혐의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무고 고소합니다. 무고 인정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고소 가능성을 낮추고 고소 들어왔을 때 사건 초기에 사건을 무마시키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나중에 부랴부랴 어떤 변호사 선임하지 찾아보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근데 제일 좋은 건 뭐겠습니까? 증거 자료를 내가 최대한 많이 갖고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제발 술 많이 취한 다음에는 성관계를 갖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보통 술 마시고 그런 다음에 스킨십 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했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술에 취해서 잘 기억은 안 나요. 이거 자체가 뭘까요? 이미 술에 서로 만취했네? 라고 경찰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 역시도 상대방도 술에 많이 취했다 라고 한다면요, 정말 숙박업소 가지 마시고요, 곧바로 귀가하시는 게 좋고, 설령 숙박업소에 술에 깨기 위해 들어갔다 하더라도요, 그 안에서 성관계는 절대 가지면 안 된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사건을 고소당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사실 그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범죄 저지르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는 성관계를 갖지 마셔라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사건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유리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내가 음식점이든 술집이든 어디선가 나와서 숙박업소로 이동을 할 거잖아요. 그 이동 과정이 어떠한지 먼저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상대방을 부축하고 갔는지, 업고 갔는지, 아니면 상대방이 그냥 알아서 혼자 걸어갔는지, 걸어갈 때 걸음걸이가 어땠는지, 똑바로 걸어갔는지, 아니면 휘청거리면서 걸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고요. 만약에 내가 상대방을 부축해줘야 되는 정도다, 업고 가야 되는 정도다, 그럼 당연히 성관계 가지면 안 되겠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느 정도 휘청거렸지만 자기 스스로 걸어갔다 라고 한다면 그건 오히려 저희한테 유리한 자료들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은 최대한 확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숙박업소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결제를 누가 하느냐, 물론 중요하게 봅니다. 내가 결제하지 않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결제하게 하는 거 물론 중요한데요, 좋죠. 그런데 실제로 내가 상대방과 정말 분위기가 좋아서 숙박업소에 갔는데 거기에서 야 미안한데 내가 이거 나중에 고소당할 수도 있으니까 너가 결제해. 사실 그거 변호사들이 하는 얘기지 그거 실제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결제는 내가 하더라도 상대방한테 나 잠깐만 그거 결제 좀 해줘라고 하면서 카드를 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카드 가져가가지고 프론트에서 결제하게 하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혹은 거기에서 이제 숙박비 결제하는 거 외에 다른 것들도 결제할 게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짜잘짜잘한 것들 1, 2천원짜리 이런 것들은요, 상대방에게 너가 좀 결제 좀 해줘, 아니면 그런 거라도 나 잠깐만 뭐 좀 보고 올게,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결제해줘라고 하면서 카드를 주고 그 사람에게 결제해서, 어쨌든 여러 건을 결제하는 경우는 나와 상대방이 나눠서 결제를 하거나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한다면요, 내가 상대방에 내 카드를 줘가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직접 결제하는 행위 정도는 보이게 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후에 결제를 했습니다. 프론트에서 객실까지 이동을 할 거잖아요. 거기까지 갈 때 뻘쭘하다 그냥 가지 마시고요, 그 이동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최대한 많은 스킨십을 하세요. 왜냐면 그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스킨십은 CCTV에 다 담겨 있거든요. 이동하는 과정에서 스킨십을 할 때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았어요. 상대방도 그 스킨십에 응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사건이 문제가 됐을 때 이동하는 경로에 있는 CCTV 봤을 때 경찰이 뭘 하겠습니까? 고소한테 지금 보니까 당신도 스킨십에 응했구만, 당신이 먼저 스킨십을 시도하기도 했네요. 갑자기 들어가서 모텔 객실 내에 성범죄 저지른 게 아니라 이동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스킨십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성관계 어느 좀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의식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하는 과정에 있어서요, 스킨십하는 장면들을 일부러라도 남겨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객실에 들어갔습니다. 객실에
들어가신 다음에요, 성관계를 갖기 전에요, 제발 씻고 성관계를 가지세요. 이게 제가 위생 때문에 이렇게 할 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아무리 술에 취해 있어도요, 씻으면 내가 술에 깰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상대방을 일부러 씻긴 게 아닌 이상 상대방을 샤워하는 순간 최소한 그 전까지는 술에 취해 있었다 하더라도요, 씻었다라고 한다면은 술에서 깼다라는 게 어느 정도 입증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서는 성관계를 하기 전에 반드시 씻고 하시고요. 만약에 그게 어려웠다라고 한다면요, 성관계 끝난 직후에 반드시 씻자고 하십시오. 왜냐면요, 성관계 끝난 다음에라도 씻었다라고 한다는 건 최소한 그 사람에게 의식이 계속적으로 있었다라는 걸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곧바로 성관계 하시고 자다가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나 불리해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들어가셔가지고 그 전후에 반드시 씻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성관계 끝나고 나왔습니다. 나올 때 가급적 같이 나오세요. 먼저 나가, 나 좀 더 자다가 나갈게, 그러지 마시고요. 나올 때 반드시 같이 나오십시오.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난 아직 나갈 시간이 아니다 라고 해도 같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CCTV 확인했을 때, 아니 그 안에서 정말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가해자와 같이 안 나왔을 거 아니냐, 근데 나오는 거 보니까 같이 나오네요 라는 얘기를 경찰에 할 수 있게 같이 나오시고요. 나오면서도 스킨십 하면서 나오십시오. 손잡고 나오시고요, 어깨 동무하고 나오시고요. 그렇게 나오십시오. 그래야 나오는 장면들을 보고 나서도요, 객실 내에서 성범죄가 없었네 라는 걸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객실에서 나왔습니다, 상대방 귀가했습니다, 끝. 이게 아니고요, 반드시 그 후에라도요, 카톡 하세요. 집에 잘 들어갔느냐, 뭐 어제는 어땠다, 이런 카톡을 남겨두시고요. 상대방의 답장 오면요, 그거 갖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내가 술 먹고 누구와 하룻밤 가졌다, 이거를 되게 어쨌든 드러내고 싶은 그런 것들은 아니다 보니까요,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며칠 지나서 카톡방 나가게 하거든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그 카톡방 보관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카톡방을 계속 남겨줄 수 없다고 한다면요, 카톡 대화 내용 내보내기라는 걸 통해서요, 그렇게 해서라도 카톡 대화 내용은 보관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물어보세요. 내가 성관계하는 도중에 음성 녹음하는 거 이거 괜찮냐?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예, 괜찮습니다. 그거 범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내가 상대방과 실제로 성관계를 하게 됐다라고 한다면요, 성관계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촬영하는 건 안 되겠지만요, 녹음하는 건 괜찮거든요. 녹음해 두시는 것도 좋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숙박업소 들어가서 성관계하는 과정에 갑자기 핸드폰 만지고 이거 안 되잖아요. 내가 녹음하려고 하고 녹음 핸드폰 들이면서 너 성관계하는 거 동의하는 거지? 이거 사실은 많은 변호사님들이 얘기하시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요, 최소한 성관계하기 직전까지의 대화 내용 혹은 성관계 끝난 다음에 대화 내용이라도 녹음해 두세요. 성관계 끝났습니다, 핸드폰 만지셔가지고 녹음 키신 다음에요, 오늘 어땠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요, 가서 먼저 씻고 와, 아니면 내가 먼저 씻고 올래? 이런 대화 내용으로 남겨두셔야 나중에 고소당했을 때 경찰관님 보세요, 이게 성관계 끝난 직후의 대화 내용입니다. 끝난 직후에 내가 상대방에게 오늘 어땠냐라고 물었고, 뭐 서로 뭐 이게 좋았다 저게 싫었다 얘기를 했었고, 너 먼저 씻을래? 내가 한번 키스를 얘기했고, 실제로 상대방 씻고 왔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이게 의식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런 대화 가능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녹음 파일도 남겨놓으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한번 마무리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 후에 성관계 가졌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준강간으로 고소한 케이스들이요,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실제 준강간을 저지른 건 절대 안 되겠죠. 그런데 내가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럴 때 대비하기 위해서라도요, 이 영상 필수 시청하시고, 만약에 내가 이런 영상을 시청을 미리 못했다, 그런 친구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궁금하시다면요,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